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2013년 3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필터가 키포인트고요. 필터에서는 이제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필터링 하는 거죠. 그죠? 과거 2003 시절에는 자동 필터라는 것을 불렀고요. 필터가 자동 필터고요. 고급 필터는 고급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겨서 이런 모양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다. 필터는 일단 열의 조건을 부여하고요. 행을 걸러주는 거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여러 열에 동시에 조건을 주게 되면 오어 조건은 결합할 수가 없고, A라는 열과 B라는 열에 제가 필터링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항상 AND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 동시만족이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인데요. 필터는 정렬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렬하든지 안 하든지 걸러서 일치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숨겨버리는 게 필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답을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그냥 대강 입력을 해놨습니다. 옛날 시험 문제에 입력한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찍고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이게 자동 필터다 이 말이에요. 뭐 일반만 거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만 체크하시고 거르는 것도 깔때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열에 조건이 부여된 거다. 그리고 1번, 2번 다음에 왜 3, 4번은 없냐 그러면 3, 4번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행 숨기기가 돼 있어서 9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시면 숨겨 있는 행은 또 복사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석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필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셀 범위나 표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작업할 수 있다.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진다. 맞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깔때기가 하나가 있고, 자, 수학 점수가 90 이상만 거르고 싶다. 그러면 가서 숫자 필터에서는 크거나 같음 하든지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 연산자를 크거나 같다 선택하시고 90을 써주시면은 깔때기가 지금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이 동시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반이 일반이고 수학이 90 이상인 일반이거나 수학이 90 이상 그런 것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스럽게 더 하나 더 배워서 필터링을 적용해라 해서 고급이에요. 그걸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제는 여기서 지우기 해도 되고요. 각각 해제가 할 때는 여기서 해도 됩니다. 두 개 이상일 때는 지우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열에서는 두 개의 필드를 필터링 할 수 있냐 조건을 하나의 열에서는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씨하고 강씨를 같이 걸어보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에서 시작 문자를 누르고 여기도 밑으로 내리면 시작 문자가 있죠. 이 강 이때는 AND 그리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씨면서 동시에 강씨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의 열에서는 조건을 두 개를 부여하면은 오어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열에서는 AND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 열에 동시에 조건을 주게 되면 오어 조건으로 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하이라이트죠. 자, 피벗 테이블에서 저희가 이제 정의도 알아뒀고 실습도 좀 해봤고 실기에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피벗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 피벗이 좋은데 유일하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값이 변경이 되면 소스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벗에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본인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 값이 변경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걸 좀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에는 즉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닙니다. 변경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가 또 간간히 이제 시험에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피벗 테이블하고 차트를 같이 그리는 것을 우리가 피벗 차트라고 하는데,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피벗 차트를 작성하면 피벗 테이블 없이 차트만 작성이 가능하다. 그죠? 차트만 가능.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트만 가능한 건 불가능하고요. 알게 모르게 같이 만들어져요. 피벗 테이블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멘트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삭제를 했다. 테이블을 삭제를 했다. 그러면 차트도 같이 지워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트는 안 지워지고 일반 차트로 남아 있습니다. 피벗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로. 그래서 차트는 삭제가 안 됩니다. 이 멘트를 좀 알아두세요. 이게 네 번째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 이 피벗 차트하고 일반 차트는 뭐냐면 조건을 줄 수 있고 선택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피벗 차트고요. 일반은 그냥 선택을 자유롭게 콤보 단추가 안 생겨서 못하는 경우고 수동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피벗에 대한 멘트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수식을 추가하는 것은 1급만 나오고 2급 실기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런 멘트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급에서 하는 것도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답은 2번이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업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스 테이블이 지금 소스 원본이 시트 1에 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시트 1에다가 작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트 2에다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트 1에다가 만들 때는 같은 시트죠. 그럴 때는 제가 셀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뭐 A3부터 할 거냐, A7부터 할 거냐, B8부터 할 거냐. 근데 이렇게 시트 2에다가 새로운 시트로 만들게 되면 항상 A3 셀에만 만들어져요. 이동을 못 합니다. 선택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선택이 안 된다는 것도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의 키포인트는 유효성 검사죠. 자, 유효성 검사는 특히 목록으로 작성했을 때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실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것은 필기만 출제가 되죠, 지금. 실기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 가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자, 목록에 제가 값을 직접 할당을 할 때는 답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쉼표를 사용합니다. 쉼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별을 목록으로 추가하겠다. 그런 경우는 남하고 여밖에 없을 때는 남, 여로 해야 되지 남하고 세미콜론하고 여를 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세미콜론은 액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지 쉼표를 구분자로 사용한다. 그것을 일단 암기를 하시면 답은 고를 수 있어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름도 어떻게 하는지 등호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름 홍길동, 성별, 여기는
주소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이름, 효자동, 중화산동, 완산동, 성화동, 서신동, 뭐 이렇게 이 근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성별은 남녀밖에 없으니까 주소지는 좀 많으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셔라 이 말이에요. 일단 목록으로. 그리고 값으로 직접 구분자로 입력할 때는 남, 여 이렇게 입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세미콜론을 쓰지 말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성별 입력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남과 여로만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종류도 3개가 있어요. 중지하면 이렇게 되고 경고는 이렇게 되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인데 경고가 원래 공사 중 익스클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지는 무조건 입력의 못하게 하는 거고요. 경고하고 정보는 한번 경고나 정보를 주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입력이 안 되도록 하려면 중지를 해야 되고요. IMD 모드 가면 이제 한영 전환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셀에는 영어만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해주시면 바로 한영키를 안 누르더라도 영어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예요. 자 만약에 제가 남자라고 썼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하고 이렇게 다시 시도 남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택 입력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그 규칙에 맞게 된 데이터만. 자 이번엔 주소지를 할 건데요. 주소지는 좀 제법 많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설정에 가서 목록을 하고 문자일 때 목록을 쓰거든요. 원본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커서를 찍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 한 번 더 등록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름 정의로 할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가 한번 가보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동명을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목록으로 하시고 이름을 쓰실 때는 는을 하고 동명이라고 하고 이름을 써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름일 때는.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복사를 해서 계속 밑에다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범위를 다 잡고 여러 군데를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시면 여기에 유효성 검사만 따로 값은 아니고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쓰고 등호와 셀 주소의 범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메시지 창의 오류 메시지 탭에서 멘트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의 유효성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건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리고 왔네요. 세미콜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쉼표 3번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데이터가 지금 한 글자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 너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이 되냐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요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셀 너비가 이렇게 있고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여기 리스트가 쭉 떠있는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셀의 너비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이에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를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넓히거나 줄이는 게. 그러면 이걸 넓히거나 줄이는 걸 뭘로 하냐? 셀의 너비를 줄이거나 늘리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죠. 그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목록 너비는 유효성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목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고 4번도 어렵고 3번도 또 더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23번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조건부 서식이고요. 자, 이 문제는 웬간하면 답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못 고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부를 깊게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을 줘서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 자동이라는 건 뭐냐면 만족을 할 때는 색상이나 아니면 뭐 면색이 변하지만 만족을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수식을 사용하는 한 거하고 수식을 사용하는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요가 5가지 될 것 같고 수식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정답인데 2번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이라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D라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했어요. 점수가 87점인데 80 이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60 이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해서 1번, 2번 먼저 주고 나중에 줬어요. 그러면 이 87은 이 조건을 두 개를 만족하면 뭘로 될까요? 그 말이에요. 파란색이 됩니다. 왜? 나중에 적용한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꾸로 조건을 줘야겠죠. 실무에서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A를 주고 그 다음에 형식이 다른 D를 주고 이렇게 A하고 D를 따로따로 주려고 한답니다. 같은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다른 규칙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를 먼저 주고 제가 D를 줬어요. 그러면 A도 만족하고 B도 D도 만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규칙은 앞에 게 유지가 되고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니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설명한 것은 또 틀리죠. 두 개가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개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될지, 하나의 규칙에서 봐야 될지, 다른 규칙에서 봐야 될지. 그래서 한번 실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있죠. 자, 수식은 마찬가지로 항상 등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이퀄로.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돼 버렸다. 가령 여기서 뭐 87을 줬는데 80 이상을 빨간색으로 67로 줘버렸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검은색으로 해제가 돼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수동이 아닙니다. 그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에 조건부 서식을 같은 규칙을 줄 거예요. 셀 강조 규칙을 뭐뭐보다 큰 80을 줘서 진한 빨강 텍스트에 연한 빨강 채우도록 한번 줬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규칙에서 조건을 60으로 주겠습니다. 이때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중에 적용한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모두 다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얘 두 개가 빨간색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을 하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또 다른 걸 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다른 걸 줄 겁니다. 만약에 색조를 준다든지 뭐 아이콘 집합을 준다든지, 근데 수식을 줄 거예요. 수식을 줘서 자 70점 이상이라는 것을 줄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찍고 F4 두 번 해서 열을 고정해야겠고 70을 줘서 서식에 가셔가지고 굵게 기울인 꼴만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은 제가 적용을 안 할게요. 여기 색깔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죠?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녹색 그 계통의 글씨하고 면색이 다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규칙일 때는 되고 다른 규칙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생판 초짜 문제가 나왔는데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양식 컨트롤 유형이다. 연결할 수 없는 유형을 고르라고 했는데, 실기에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에서는 매크로를 연결할 때 두 가지로 연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도형, 그 다음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다가 연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요. 일단 도형도 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워드아트에도 장식 글자 할 수도 있고요. 차트에도 할 수도 있고 그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셀에서는 못해요. 그런 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도형하고 단추만 해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일단 레이블도 되고요. 레이블은 제목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란은 이것을 확인란이라고 하거든요. 체크 표시 있는 거.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엑셀로 와서 개발 도구에 가시면 컨트롤이라는 그룹이 있고 삽입에 가면은 이게 단추고요. 이게 확인란, 이게 옵션 단추, 이게 텍스트 필드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필드. 자, 이 텍스트 필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단추고요. 단추는 당연히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 나오고, 자, 확인란 됩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레이블 되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암기하는 방법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6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6번은 범위에서 셀 블록을 지정한 후에 셀들의 내용을 모두 지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범위를 하고 지울 때는요, 딜리트를 누르는 게 가장 좋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우기에 가시면은 이제 내용 지우기가 있어요. 내용이라는 건 글자만 지우고 서식 같은 거나 메모는 안 지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메뉴, 탭 메뉴에 가도 내용 지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백스페이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지워지지 않고 이 범위에서 활성화된 셀이 또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반전된 것을, 하얀색으로 반전된 활성화 셀만 하나만 지워지는 거예요. 답은 일단 1번인데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엑셀을 열어놨는데, 자,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작업을
한번 하면 좋은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도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엔터키를 치면 내려가죠. 역방향은 Shift 엔터를 치면 역으로 올라가는데, 네 칸만 입력하겠다 그러면 미리 셀 블록을 잡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계속 이 활성화된 셀, 이 하얀색으로 반전된 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고, 그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또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서 그 셀 블록이 유지한 채로 이동할 때는 엔터나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다 지워지는데요,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그러면 활성화된 요 하얀 부분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시 이동. 여기를 지우겠다 50을 그러면 엔터로 이동하고 백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블록을 유지한 채 하나의 셀만 지울 때는 지금처럼 지우는 거고, 실행 취소했습니다. 다 지울 때는 그냥 딜리트를 하시던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용 지우기가 여기 있죠. 또는 홈 탭에 가서 지우개 모양을 선택을 하면 내용 지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원래 내용 지우기 단축키가 보시는 것처럼 딜리트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27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실습을 좀 병행을 반드시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실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고 해서 첫행하고 첫열이, 왼쪽 열이 첫열이거든요. 이 두 개에다 체크하면은 이 범위에 있는 첫행, 여기 세 개, 첫열, 왼쪽 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겨요. 거래처명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명이 하면 첫 행이니까 여기가 이제 범위 영역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범위를 잡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거래처명이 여기서부터 이 범위가 바로 거래처명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꼭요. 그러면 이제 단가로 만약에 이름 정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단가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량도. 그래서 수량이란 이름을 사용하면은 C2부터 C6까지는 맞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있고 실습 안 해봐도. 카운트하고 A라고 되어 있죠. A. 그러면 문자 숫자를 다 세는데, 자, 거래처명이라고 쓰면은 거래처명이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걸 모르면 이제 답은 문제를 못 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실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5, 3, 15, 15개가 있을 겁니다. 문자 숫자 다 세니까. B2부터 B6까지는 이제 단가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띄어쓰기가 안 돼요, 공백이. 그래서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걸 이름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언더바가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합계를 선택하면 합계 범위가 천열이니까 이 범위가 이름으로 등록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정의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름 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공백 안 되죠. 2번 숫자로 시작할 수 없죠. 그죠? 또는 모두 숫자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소문자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 안 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셀 주소와 같은 형태는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 그죠? 다섯 번째, 특수문자는 뭐냐? 언더바 정도 하나만 좀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름은 고유하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정하면은, 최우성이라고 이름을 정하면 그 엑셀 파일 어떤 시트에서도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한다는 거,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3번이.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대강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의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숫자를 대강 썼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 수식에 가면은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을 등록하거나 이름 정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령에서 만들기가 따로 있습니다. 첫 행 왼쪽 열 하시면은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단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거래처명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는데 이 거래처명이 어디냐 선택을 딱 해보면 이 범위가 바로 거래처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몰라도 이름에 대한 정확하게 원칙을 아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죠. 예. 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을 부분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샷 콤마 샵샵샵 하고요 샷 콤마 샵샵 0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천단위 쉼표 구분 쉼표 천단위 구분 쉼표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소수부에 0을 쓰게 되면 무조건 소수가 없더라도 0으로 땜빵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효하지 않는 0을 만났을 때 뭐 0을 표시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을 쓰게 되면 소수부가 없더라도 무조건 0으로 땜빵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숫자니까. 그리고 정수에 0을 쓰게 되거나 샵을 하나 쓰면 정수부, 소수부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 하는 거냐? 그냥 정수를 있는 대로 천단위 쉼표 구분자 쉼표를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샵 %나 0%는 뭐냐? 이거 백분율로 바꾸는 거라서요. 곱하기 100을 하고 백분율을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0이 두 개가 붙겠죠. 그 다음에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샷컴마나 또는 0컴마가 있으면 이게 천단위 또는 천의 배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100단위까지 표시를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100단위까지 표시 안 하겠다 그 말이 다 이 말이 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12,000이 있는데 요걸 적용하거나 요걸 적용하면 이렇게 100단위까지 없어지고 12가 되는 거고요. 12,500을 적용한다 그러면 잘리면서 반올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13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 앞에 또 샵 콤마 샵샵 샵이 붙는 건 뭐냐 이게 천단위 쉼표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원래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얘가 각각의 자릿수를 나타내는데 1, 10, 100, 1000이거든요. 요거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샷컴마만 남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고 다시 앞에다 붙이면 이제 천단위 쉼표가 나오니까 요것이 없어지면서 5가 반올림 처리가 돼서 2, 2, 3,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틀렸네. 그죠? 이건 문자 결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단위 쉼표가 요것이 있어서 또 남는 자릿수에 천단위 쉼표를 하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만 만약에 적용했다 자기가 그러면 뭐냐 2, 2, 3, 5, 1000원만 나오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천단위 쉼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9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이제 함수에 대한 결과값 또는 함수에 대한 해석이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는 일단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함수고요. 여기 서울 지점의 평균이고 그러니까 조건을 동반하는 거죠. 조건은 대부분 문자가 좀 많고요. 시험 볼 때는. 그 다음에 평균이 숫자가 지금 수량, 단가, 금액 3개니까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3개의 열이죠. 근데 그 중에서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금액이 계산에 참여하는 그러한 열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뭐 쓸 수 있냐? 에버리지 if를 쓰고요. 그 다음에
sumif하고 countif를 동시에 같이 써도 되고, average를 써도 되고, d-average를 써도 돼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average는 못 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울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서울 두 개죠. 예,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average if의 첫 번째 인수가 뭐냐? 예, 조건 범위, 찾을 범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 찾을 값, 그 다음에 평균 범위 이렇게 되죠. 자, 조금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범위는 서울 제목을 뺀 sumif는 countif나 averageif는 제목을 빼죠. A2부터 A8을 찾고 A2가 뭐예요? 서울이라는 셀 주소를 쓴 거죠. 아니면 큰 따옴표 열고 서울 이렇게 직접 값으로 써도 되고요. 느는 생략하니까 그냥 서울만 이렇게 쓰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자, 이건 확실히 맞고요. 예, 그 다음에 평균 범위가 금액이니까 에버리지는 원래 조건을 못 봤는데 이렇게 야매로 계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D2부터 D6이니까 따로따로 예,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수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데이터가 한 5,000개 있으면 이거 언제 일일이 찍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죠? D-average는 이제 어떤 경우냐? 전체 범위예요. 첫 번째 인수가 유일하게 제목이 포함되는 함수다. 여기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다음에 계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1, 2, 3, 4열이 있는데 금액의 평균이니까 4열을 쓰던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 D1을 쓰던지 아니면 큰 따옴표 열고 금액을 써주던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가 틀렸냐면 조건이 범위가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이 같이 는이 생략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1 땡땡 A2 고급 필터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A2만 들어가서 조건의 역할을 못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세 번째 인수는 필드 또는 열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거기가 하나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된다. 자, sumif는 이제 이거 조건 플러스 합이고요. 그 다음에 countif는 조건 플러스 개수잖아요. 그래서 averageif는 원래 sum 나누기 count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동반하면 sumif를 countif로 나눠줘도 averageif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2003 시절에는 2007에서 나온 함수가 averageif거든요. 그러니까 2003 버전에서는 averageif라는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D-average의 인수가 잘못됐고 오해하기에는 아마 2번을 답을 고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무식하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0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워크시트에 관련된 작업이고요. 일단 시트 삭제뿐만 아니라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삽입, 시트 이동, 복사 그런 작업들은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은 취소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근데 딱 취소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트 배경만 취소가 되고요. 그 외에는 취소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시트 작업은 취소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열을 삽입할 때도 선택한 열의 앞에 삽입이 되거든요. 앞에. 그 다음에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트 1번을 선택을 하고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1번 앞에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과거에 나왔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는데 2, 시트 3. 자, 시트
2를 선택해서 시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시트 4, 시트 1, 2, 3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뒤가 틀렸고요. 그 다음 두 가지가 또 하나 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입력하실 때 오타 나온 것 같아요. F11이에요. Shift F11 아시겠어요? F11만 누르면 그 차트 시트가 삽입이 되고요. Shift F11 하게 되면 워크시트가 삽입됩니다. 근데 뒤가 아니라 앞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는데 이거 오타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다음에 시트 그룹이라는 것은 시트를 2개 이상을 선택을 하시면 시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누르시고 연속된 건 Shift를 누르시면 시트 2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을.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작업을 왜 하냐? 동시 입력, 동시 편집. 알겠어요?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나눠서 관리할 때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룹화된 시트에서는 데이터 입력과 편집 등의 작업을 실행하면 그룹 내 모든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 이게 동시 편집, 동시 입력. 연속된 시트는 Shift고요. 비연속된 것은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니까 열과 시트는 앞이다. 요거까지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습은 안 해봐도 어느 정도 감으로 잡히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1번입니다. 31번은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매크로는 뭐 실습을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1년의 작업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장해서 반복 실행하는 게 매크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4번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묶음해서 실행해서 반복을 하는 거다. 그죠? 묶음 실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할 때 메뉴를 선택하거나 탐색하는 것은 가령 홈 탭을 찍는다든지 삽입 탭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메뉴를 탐색하는 것을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셀도 여러 개를 선택을 이렇게 마우스로 셀 포인터를 찍어도 마지막 하나만 기억을 하지 그 이전 건 다 지워집니다. 자동으로요. 매크로가 작성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삭제도 되고요. 편집도 가능하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크로를 실행할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기록을 하는 방법하고 절대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시게 되면 셀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상대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는 뭐냐? 셀의 위치가 아니라 항상 같은 셀에 동일한 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정한 셀에 적용되는 것을 절대 참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상대가 절대가 아니고 상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이것도 실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2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32번도 수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함수의 용도뿐만 아니라 인수는 여기서는 모르셔도 될 정도로 용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드라는 함수는 말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일단 용도가. 근데 나머지를 정수로 구한다는 거 좀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냐? 모드 피제수라고 하죠. 나누어질 수, 나눌 수, 제수. 그래서 인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A3이 5면은 5가 나누어질 수고, 그 다음에 A6이 2니까 2가 나눌 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는 4,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나오겠네요. 자, MODE, 모대라고 읽겠습니다. 이 모대는 인수가 하나가 오면 되고요. 이때는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 3이 2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한 번씩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3인데, 그죠? 미디엄은 뭐냐?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간값 또는 중앙값.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차례대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범위를 미디엄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0, 2, 3, 그 다음에 또 3, 그 다음에 0, 2, 3, 3, 5,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둘, 넷, 6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한가운데 값이 눈에 안 보이죠. 호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0, 2, 4, 7, 9다. 그럼 5개면은 4가 중앙값이라는 걸 알겠는데 짝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의 전후의 값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의 평균을 구하시면 3 더하기 3 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3이 나오겠네요. 여기도 3. 답이 1번이겠네요. 그러면 스몰 n번째 작은 값이죠. 범위에서 세 번째 작은 값을 해라. 그러면 첫 번째 작은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값이 2고 세 번째 작은 값이 3이죠. 동점자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 3이 나오겠습니다. n번째 작은 값. 반대는 이제 large라는 함수가 n번째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 문제입니다. 자, 33번은 이제 함수의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함수의 인수 사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순위 구하는 함수는 다 랭크니까 뭐 랭크를 가지고 뭐 순위를 구한다는 거 가지고 답은 풀 수가 없죠. 뭐 이건 상식으로 해도 순위니까 그런 문제를 내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순위에 대한 옵션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위에 대한 옵션은 세 번째인데, 자, 이 100m 달리기 같은 시간 경기들은요, 시간이 작을수록 1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값이 1등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럴 때는 세 번째 인수에다가 1 또는 0이 아닌 숫자 아무거나, 아무 숫자 0을 제외하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이게 낮은 작은 수가 1등을 먹습니다. 반대로 학교 성적같이 큰 값이 1등을 먹겠다. 이제 그러시면은 이렇게요. 그때는 이제 0을 쓰거나 아니면 또는 생략을 합니다. 영생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수만 알아도 여기 생략된 거잖아요. 여기도 생략된 거고 0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답이 3번이에요. 그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할 셀이고 여기 B2를 골라야겠죠. B1을 고르시면 안 돼요. 이 B1 아닌 것 같기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생략하면 안 되고요. 2를 써준 거 답 3번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죠. 왜? 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B2부터 B5까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C2는 틀렸고요. 이렇게 하면 순환참조 오류 걸립니다. 자신이 계산할 셀의 결과를 표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식을 C2 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인수로 C2를 쓰면 순환참조 오류가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4번 문제예요. 34번은 이제 수식의 결과를 함수식으로 구현한 건데, V룩업이나 H룩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문제 푸시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하라. 저희가 보일 게 금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D2에다가 하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할 건데, 결국은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수량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는 하시고 C2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곱하기니까 아스테리크. 그러면 얘는 틀린 건 뭐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가가 여기 없으니까 이 단가 테이블을 보고 참조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선택 참조 함수 V냐 H냐를 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때 참조 테이블의 나열 방향을 보시고 첫 행에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다. 그럼 V예요. 반대로 첫열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길다. 그러면 H예요. 이게 H가 호라이젠틀에서 수평선, V가 버티컬 수직선, 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H룩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벌써 50%로 줄고요. 그러면 이제 V룩업을 쓴다 그러면 양쪽에 동일하게 있는 게 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아, 상품 코드라는 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수식을 작성하고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원 테이블이라고 하고, 참조해야 될 테이블을 참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양쪽에 동일하게 있는데 원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2 셀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똑같아서 못 구하죠. 그리고 참조 테이블 범위를 잡는데 이제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제목을 빼고 모든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빼고는 제목을 다 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인수를 찾고 표시할 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똑같아서 답을 못 골라요. 그러니까 첫열에서 찾고 오른쪽에 있는 열을 표시해라 그 말이거든요. 단가니까.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인수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수는 뭐냐면 참조 테이블에서 결정이 되는데 얘가 1열, 얘가 2열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할 열번호다 그 말이거든요. 상품 코드를 표시해야겠어요. 단가를 표시해야겠어요. 단가를 표시해야 되니까 2열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값이 나오는데, 자, 이때 0을 쓰게 되면 이게 false를 쓰는 거하고 똑같고요. 2를 쓰게 되면 true를 쓰는 거하고 똑같고, 0을 쓰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생략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false를 쓰게 되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냐? 똑같은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걸. 무슨 말이에요? 1번 인수에 똑같은 걸 그대로 똑같은 것만 찾아라. 다른 것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true 대신에 1 또는 생략, 생트집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생트집 그렇게. 자, 그러면 이 1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사치를 찾는 거거든요. 유사일치라고 합니다. 유사일치. 유사일치를 찾으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가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되고요. 유사일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일한 값을 먼저 찾고 얘가 없을 경우에 유사일치를 찾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실 0을 쓰나 2를 쓰나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1 때문에 틀린 거니까 답을 이제 3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V룩업의 필요성, H룩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첫 행에 제목이 있고 세로로 길게 나열되면 V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시할 열번호니까 1열, 2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첫열에서만 1번 인수를 찾아라. 그래서 원 테이블에 찾을 값 찾아라. 찾고 표시할 범위에서 2열을 선택해라. 표시를 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함수는 감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값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바웃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답일 거다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기하고 달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거의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 못 풀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들어온 문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화면에 보시면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개. 이게 기본 보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화면 축소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지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기본 보기고 여기를 누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글처럼 머리글을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이제 인쇄될 부분과 인쇄되지 않을 부분을 이렇게 회색으로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확대 축소가 있고요. 전체 보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전체 보기는 보기에 가시면은, 전체 보기가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가 좀 숨어지고 전체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입니다. 자, 36번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을 건데요. 쉬워서 특징만 캡처하면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다른 거를 좀 기억해도 좋은데 특히 원형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원형의 특징은 꼭요. 계열이 한 개만 가능하다. Y축에 있는 범례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하나밖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축을 왜 그랬대. 여하튼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그걸 우리가 이제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계산을 해줘요, 지가. 그래서 주로 선거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영양 성분 막 뭐 미리그램 나오고 A 뭐 B C 나오고 이것을 이제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원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트의 종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거미줄 그래프예요. 그래서 학습지에 가장 많이 쓰죠. 뭐 여기는 뭐 암기력, 이해력, 여기는 뭐 어쩌고 어떤 거 해서 어떤 게 우열을 가리는 거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러한 차트를 마치 거미줄처럼 그려진다 그래서 방사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업부, 총무부, 개발부, 관리부를 우리가 항목축이라고 하고요. 교과 점수, 외국어 점수, 자격증 점수를 이제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분야의 유불리, 우열을 표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계열이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맞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바깥으로 갈수록 더 큰 거고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이것만 보고는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보고 이게 답이다 약간 애매하죠. 그럴 때는 제가 필기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죠. 그럼 삼각형 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각 계열마다 축을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여기 영업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 이쪽으로 가면 열, 이 밑으로 오면 열, 우 이렇게 우열을 표시하는 거죠. 자, 답은 이제 4번인데요. 두 데이터의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이것이 분산형이에요. 이것은 최적의 조합. 아시겠어요? 분산형의 특징은 x가 숫자고 y가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나는 교차점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찍혔다 그러면 이게 비례고 뭐 이런 식으로 찍혔다 그러면 이게 반비례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 값에 대한 상관도를 분석하는 조합을 분석하는 것에 사용하는 게 분산형이고요. 두 값의 조합이 아니라 세 값의 조합이다 그러면은 x, y도 있고 거품의 크기가 나온 요 세 값은 이제
거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산형은 크게 그냥 일반 분산형과 거푸명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두시면 답을 4번으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사형을 외우지 마시고 분산형을 외우시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8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는 차트의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항목축 값, 그쪽 x축이라고 합니다. 그 x축을 항목이라고 부르니까 항목축 제목, y축은 축 제목, 예, 그 다음에 y축 값, 축값,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가 축값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세로라고 명칭을 2007부터 나오니까 기본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범례고요. 예, 이 부분이 차트 전체의 제목, 차트 제목이죠. 예, 이것은 그 축 제목, 항목 축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 위에 나오는 요 숫자를 우리가 명찰, 데이터 레이블이다. 그리고 옆으로 쭉 그어져 있는 요 선을 눈금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차트 제목 여기에 있고요. X축 보조 눈금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차트를 그릴 때 눈금만 3개 그려보겠습니다. 20, 40, 60이 있어요. 여기에 0이고, 그럼 최대가 60, 최소가 0인데, 이 눈금 사이의 간격이 20이잖아요. 그 20을 우리가 주눈금선이다. 주눈금 간격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눈금선은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간격은 이 눈금선 사이의 간격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보조가 없어요. 보조는 이 안에, 주눈금 안에 그려지는 선을 보조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네, 없죠? 그러니까 없고, 데이터 레이블 명찰, 값이 나왔고, 여기도 종류가 값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축이 나올 수 있어요. 항목축 값. 그러니까 요 X축, 국어, 영어, 수학이 나올 수 있고, 또 Y축의 계열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범례의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순신, 강감창, 김유신. 네, 그래서 외울 때는 한계값, 그렇게 종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범례는 여기 있죠? 네,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9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39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틀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틀고정에 대한 문제를 아무리 문제를 풀으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때 이용하시면 좋냐? 가로 세로로 긴 문서를 입력을 하실 때 제가 밑으로 싹 내리면 위에 게 숨어버리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이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활용해야 될 그러한 기능이 바로 틀고정과 나누기라고 합니다. 일단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시트를 여러 개로 뿜빠이해서 보이는 거예요. 최대 4개로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움직이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전혀 왼쪽에 있는 부분하고 별개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이제 같은 부분을 동시에 4개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지워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도 2개로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끌어도 이제 저희가 여기죠? 여기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고정의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창 나누기의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셀 포인터에 꼭요.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꼭 좀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럼 틀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고정은 뭐냐? 나누지 않는 거고요. 항상 고정시켜서 보여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렬이 고정되고 보여지고 1, 2행이 1, 2, 3행이 고정돼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고정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다 셀 포인터를 놓고 셀 포인터를 여기다 놓으시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꼭 왼쪽 위쪽을 알아두시고, 자, 틀 고정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밑으로 당겨도 화면이 계속 보여지고, 옆으로 당겨도 열이 보여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틀 고정은 이동이 안 됩니다. 한번 하시면은 해제를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아무데나 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 포인터의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제목행이나 제목열이 표시되고자 할 때, 고정되도록 할 때 사용한다. 맞고요. 제목행으로 설정된 행은 셀 포인터의 화면에 아래쪽으로 이동해도 항상 화면에 표시되고요. 제목열로 표시된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항상 화면에 표시되고요.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셀 포인터를 틀 고정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고 해야 된다. 아니고요. 틀 고정 취소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셀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나눠진다니까 그거 조심해서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창 나누기하고 틀 고정의 차이점, 공통점 다시 정리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자주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이 기능보다 다른 기능이 더 있는데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40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각 페이지 상단에 작성자 이름을 동일하게 계속 넣고 싶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머리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만 넣으면 모든 페이지의 상단부에 나오는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하단부에 반복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닥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고요. MS사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그래서 상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각 페이지마다 작성자의 이름을 넣는다. 이 말은 반복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